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73페이지 16번입니다. 자, 무권대리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무권대리는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은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죠.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이죠. 문제 보시면 16번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단독행위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행위나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냥 합쳐서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다.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 무권대리의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에 든다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추인할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행위고 또 추인권은 형성권이 되는 거죠. 3번 추인에 조건을 붙여도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추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변경을 가한 추인이나 조건을 붙인 추인은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체결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맞죠. 5번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때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7번이죠.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러면 이제 무권대리인 책임을 져야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던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지 무권대리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항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 항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무권대리인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4번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즉 선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이 4번 지문은 악의 상대방에 대한 지문이죠. 일단 추인 여부에 대한 채권은 선악 불문하고 상대방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라면 철회도 할 수 있고 물론 채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 요건은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X입니다. 무권대리도 일종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에게 일단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물론 X가 되겠죠.
18번입니다. 장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추인도 일종의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답이 1번이네. 2번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매매 시,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회항하지 못한다. X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죠.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죠.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맞죠? 그죠? 2번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물론 맞습니다. 3번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 어느 폰이라도 좋다. 맞죠? 4번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물론 뭐죠? 맞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이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추인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신분이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무권 대리인의 법률의 효과가 소급해서 본인에게 기속될 뿐이죠. 답은 뭐죠? 5번이네요. 20번입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종료 불문이죠. 뭐라도 있으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상 대리권인 등기 신청권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상관이 없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주인을 거절할 수 없다. 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신의칙상 금받은의 원칙이죠. 금받은 원칙이란 말이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생전할 때 팔아먹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주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따지지 않아요. 조심할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만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외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나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묻지 않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일부 추인된 무권 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X죠.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5번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권한을 넘은 행위도 종류 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그 대리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무권 대리행위가 뭐 비슷하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것이죠. 넘기셔가지고 2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맞네요. 반복적이죠. 2번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복잡하지만 추인은 누구한테나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인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죠.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청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한 소집된 종중결 중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지문은 판례 입장이고요. 맞는 지문인데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5번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 그 일부는 유효하게 된다. X. 일부에 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자, 22번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 즉 악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처리는 선유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지만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수급하지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효력 발생 시기가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게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인 것은 아닌 거죠. 디귿번 판례에 의하면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금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원칙이나 신의 직상 허용될 수 없다는 지문은 정확히 맞는 지문이죠. 1번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 다시 말하면 악이죠. 악이라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 채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할 수 없다는 리을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물론 뭐죠? 맞죠. 추인에 거절하게 되면 그 효력은 확정된 것이니까 더 이상 추인할 수는 없겠죠. 비읍번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 추인이 된다고 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묵시적 추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읍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비읍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네요. 23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4번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발생한다. X죠.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가 있고요.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24번이죠.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들의 주장도 포함된다. X.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무권들의 일정인 표현들의 성립 여부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된다라는 말은 결국 복대리인의 행위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나 또는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이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죠. 작년도 시험 문제 보시면 조금 길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한정된다. X입니다. 수요의 표시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영업부장이다, 뭐 총판이다, 대리점이다 이런 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다면 이때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5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심화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심화 사례 문제들은 주로 사례와 판례로 제가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보시면 안 되고요. 좀 따져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느낌만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1번 보시면 갑은 5세 된 아들 X에게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면서 을에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나겠죠. X는 을에게 담배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있는 담배를 비닐봉투 넣어 X에게 주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 아이가 5살 먹었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대리인일까요? 사자일까요? 예, 명백히 뭐죠? 사자죠. 왜요? 아이가 담배를 사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인 갑이 결정한 거니까요. 따라서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으므로 5살짜리 꼬마가 담배 매매 계약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있죠. 물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처벌은 받습니다. 다만 그러한 처벌 규정은 명백히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만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로 두 가지죠. 5살짜리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행위 자체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답은 4번이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넘겨셔도 2번입니다. 갑은 병주식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 방침을 어기고 평소 안면이 있는 무자료 거래상 을에게 회사 물품을 빼돌려 염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렸다. 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이 사람은 앞부분에서 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나와있죠. 이 사람은 판매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렸죠.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근데 교재 보시면 을은 갑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상대방이 악이네요. 무효네요.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그래 갑의 배임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하여 물품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3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효력이 가하여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대리인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우리 민법에서요. 이러이러하게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결론만 취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은이 대립되어 있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러이러한 견해 등이 있다는 지문은 무조건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 주식회사에게 이행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 갑을 잡아가지고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지할 것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중요하죠. 5번이 답이긴 한데 일단 대리권 남용으로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본인은 전적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병의 피용자 갑의 행위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시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질문은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좀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메모하냐면 A가 본인이고 죄송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B가 본인이고 A가 도인이고 C가 뭐죠? 상대방이다. 이 정도는 메모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할 때는 본인을 갑이나 A로 위치시키거든요. 그래서 요 A와 B를 먼저 바꿔놨죠. 일부러. 왜요? 헷갈리시라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옆에다가 메모는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고.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죠.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 행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B에게 기속한다. 맞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2번.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취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도 정확히 맞는 지문이죠.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이익을 배산하고 C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는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하여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선의이고 무과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은 담보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갑은 병 소유의 특정 가옥의 구입에 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서 조심할 건 단순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가옥의 구입에 관하여 가지고 일정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뭐 한 거죠? 지시한 거죠. 따라서 본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계약 당시에 갑이 알고 있었다면 얘네들은 악이기 때문에 을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갑은 병에 대하여 하자 담보처에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본인이 지시를 했다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5번입니다. 미성년자 가배부 을은 정소유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 가배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전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곧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부을은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고요. 어머니인 병도 친권자 법정 대리입니다. 친권자는 대표적인 공동 대리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어머니의 아버지, 즉 을과 병이 함께 해야 되고요. 단독으로 한 의사결정은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대리 행위를 했으므로 이것은 뭐죠? 무권대리인 거죠. 1번 갑은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을과 병은 법률상 대리권이 있고 왜요? 친권자니까. 이들은 갑의 공동대리인이 된다. 맞죠?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친권자입니다. 2번 을의 대리행위인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다. 맞죠? 왜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으니까. 3번 정은 갑에게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고요. 4번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X점.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로서 책임, 즉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사례와 달리 을의 단독 대리행위에 관하여 병이 사전에 양해했어요. 그럼 병이 사전에 양해했다는 말은 의사결정에 병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을의 대리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 된다. 맞는 질문이죠. 6번입니다. 미성년자 병의 후견인 갑은 병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무사 을에게 보존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이에 필요한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틀린 걸 찾는데 일단 후견인 갑은 법정대리인이고요. 법무사 을은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물론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지문 자체에서는 문문이 있는 것은 없는 거죠. 1번 후견인 갑이 법원에 의해 해임되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왜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니까요. 2번 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X점. 여기서 병은 본인이고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대리권도 소멸되지 않고요. 또 을의 대리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4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고요. 5번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복대리에 관련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복잡한데 큰 의미는 없는데 2번을 보시면 A가 B의 임의 대리인 경우 A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때는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까지 맞죠. 왜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